자, 이번엔 미국 증시의 핫한 종목들 그리고 핫한 이슈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. 도움 말씀에 송범선 썬투자 실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미국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.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빠지고 오늘은 이제 빠진 날이었는데 한 줄 평을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? 네, AI 버블론과 네. 바로 셧다운 장기화 그리고 노동시장 악화가 재점화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. 이 삼중고가 재점화되면서 그렇네요. 여러 가지 악재들이 다시 한번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재도 많이 있지만 호재들은 이때까지 좀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고 이제는 악재가 또 반영이 되는 양상인데요. 네. AI 버블론 관련해서는 오늘 보니까 그 최근에 이제 풋옵션을 잡았던 이 마이클 버리 네. 2008년에 유명했던 그 사람이 두 개를 잡았었죠. 그 팔란티어하고 엔비디아 두 개를 잡았는데 공교롭게도 그 두 종목 다 오늘 크게 좀 약세가 나타났습니다. 네, 그렇죠. 네, 그래서 팔란티어도 뭐 5% 이상 크게 떨어졌고 엔비디아 역시 좀 2%가량 뭐 넘게 좀 하락을 했는데 이런 점들이 결국은 버블론이다.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워요, 사실은. 그렇죠. 네, 왜냐하면 서로 버블론을 주장하는 입장과 이 버블론이 아니다. 뭐 닷컴 버블 때랑은 또 실적 부분에서 다르다. 뭐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 네.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뭐 분석하고 안 하고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. 사실 버블이든 아니든 수급이 좌우한다고 봅니다. 네. 근데 이제 아까 마이클 버리 같은 그런 풋옵션을 건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악화가 되고 이 버블이 아니더라도 주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들의 이득을 위해서.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이 지금 시장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. 네. 셧다운 장기화도 굉장히 좀 안 좋죠.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자꾸 싸우다 보니까 이게 뭐 전부 다 멈춰 있습니다. 전부 다 이제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미국 내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통과되거나 법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지표도 뭐 나오지도 않고 뭐 이런 점들이 여러 가지가 좀 어렵다.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또 노동 지표 같은 경우도 어제는 좀 괜찮게 나왔던 것 같은데 네. 오늘 또 다시 또 악화 재점화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또 완전히 또 180도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 갈피를 못 잡고 네. 어려운 시점인데요.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이제 좋은 기업들 발굴에 또 전념하면은 또 그게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실장님 같은 전문가분들이 필요한 거겠죠. 네. 오늘 네.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좋습니다. 자, 이제 시장을 좀 본격적으로 들여다볼까 하는데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감원 칼바람입니다. 밤사이 기업들의 감원 계획이 발표됐는데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무려 2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. 역대급 수준의 감원 계획 앞으로 고용 시장에도 꽤나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고용을 안 한다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AI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이런 점들이 뭐 가장 큰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보면은 지금 10월에 감원이 22년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10월에 미국 일자리가 15만 3천 개 감소했다라는 점들이 나타나죠. 그래서 9월 대비로는 183% 감소다라는 네. 점인데요. 이 AI를 도입하니까 이 미국 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인간 노동자가 10명 있을 거를 3명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입니다. 그래서 나머지 7명의 그런 분량을 AI가 대체할 수 있다. 그래서 AI가 확실히 좀 빠른 점이 있죠. 문서 작성이라던가 뭐 글을 작성하는 것이라던가 엑셀 작업 등등 여러 가지 또 인터넷 작업 등등이 빠릅니다. 그래서 이런 점들이 결국은 인건비의 감소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면서 고용 시장이 좀 촉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결국은 우리 사람이 먹고 살자고 이게 전부 다 만들고 하는 건데 네. 이런 것들이 좀 악영향을 되다 보니까 또 만약에 뭐 AI가 전부 대체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또 굶주리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또 AI를 활용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빈익빈 부익부가 더 강화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저는 이 경제 전반적인 큰 경제 빈익빈 부익부가 강화되는 건 안 좋다 네.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기업들의 감원 칼바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고용 시장에 미칠 영향 예의주시해야 될 듯하고요. 두 번째 주제는 매파 연준 위원들입니다. 지금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은 거의 뭐 입을 맞춘 것처럼 매파 발언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거든요.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런 연준 이사가 좀
비둘기파적인 멘트를 남기긴 했는데 그분은 뭐 50bp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분이니까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추가 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목소리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12월 금리 인하 정말 제동이 걸리게 되는 걸까요? 어떻게 생각하시죠? 네, 오늘 뭐 약간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. 12월 네. 금리 인하가 지금 또 오늘 같은 경우도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또 이렇게 금리 인하 추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좀 강하게 말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이런 물가 상승, 물가가 지금 과도하다라는 측면들이 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물가 인플레이션을 좀 통제를 해야 된다.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. 이런 점들이 나타나고 지금 계속 이런 말들은 나옵니다. 새롭게 오늘은 또 해맥이 이렇게 말했는데 또 내일은 네. 또 누가 말할지 모르겠죠. 어제도 나오고 뭐 계속 나오는데 제가 생각엔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원래는 매파적인 사람이었는데 억지로 이제 계속해서 미루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압박에 못 이겨서 지금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했는데 2번 금리 인하를 했지만 연말에는 또 안 할 가능성도 네. 높다라는 또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죠. 지금은 여러분들 금리 인하를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어쨌든 내년에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내년에 또 몇 월에 할 것인지 이런 점들로 좀 예측을 해본다 한다면은 어쨌든 약간 미루더라도 하긴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올해냐 내년이냐인데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2달밖에 안 남아서 여러분들 내년에 하더라도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네.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고용 시장에 지금 이런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그리고 또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들을 고려했을 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.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. 자, 세 번째 주제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. 세 번째 주제는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입니다. 그런데 그냥 인하가 아니라 대폭 인하라고 하죠. 미국 약값이 워낙 비싸긴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적어도 이 약값이라는 거를 선진국 수준까지 우리가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글쎄요. 이런 결정들이 앞으로 제약사들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네.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다.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일라이 릴리나 노보노디스크가 계속해서 비만 치료제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비싸죠, 상당히.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이거를 좀 싸게 만든다. 그래서 1,000달러 이상인 거를 250달러 수준으로 하락을 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네.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비만 인구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또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지금 미국이 처방을 많이 해야 된다. 그래서 미국이 사실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4% 정도입니다. 근데 전 세계에서 이 처방약의 13%를 소비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인구 대비 많이 소비를 하고 있다. 네.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제약사들이 수익을 대부분 다 가져간다. 이런 것들을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입고 왔나 봅니다. 그래서 이거 돈을 깎아야 된다라고 네. 해가지고 어쨌든 이런 입장들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사실 소비자도 더 많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거고 제약사도 만약에 더 많이 팔면 되는 거니까 네. 크게 뭐 걱정은 안 될 것 같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지원금이라던가 이런 게 계속 나오면은 제약사들도 추가적으로 지원금 받고 하면은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도 보시면은 사실 기술주들이 다 안 좋았거든요, 오늘.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. 근데 오늘 지금 보시면은 뭐 제약 바이오는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. 물론 뭐 네. 노보노디스크라던가 이런 종목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일라이 릴리가 또 올라갔고 그렇죠.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올랐고 네. 뭐 이런 물론 아스트라제네카는 비만 치료제가 아닙니다. 하지만 어쨌든 제약 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네, 맞습니다. 좀 다시 한번 흐름이 좀 돌 수 있다. 왜냐하면 기술주가 다운되면 그 기술주에 있는 자금들이 보통은 예금 적금으로 가지는 않거든요, 잘. 네. 투자 자금들은 여기서 막 돌고 하는 이 사이클이 있죠. 그래서 제약 바이오로 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비만 치료제 이슈로 촉발돼서 또 제약 바이오가 한번 또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현재 커지고 있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밤사이 기업들이 또 실적을 내놓고 있는데요. 주요 기업들만 좀 모아서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우선 에어비앤비 매출이 예상보다 더 잘 나와줬죠.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5% 급등하고 있고요. 자, 그리고 오픈도어 실적도 같이 볼게요. EPS와 매출이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. 오픈도어에 대한 관심
최근 들어서 서학개미들 사이에서 좀 높은 상태죠. 그런데 EPS와 매출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현재 시간 외거래에서 10% 꽤나 큰 폭으로 빠지고 있고요. 자, 그리고 썬런의 실적도 같이 볼까요? 썬런. 마찬가지로 EPS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. 태양광 대표 관련주죠. 현재 시간 외거래에서 10% 급락 중인 점 같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 자, 그리고 오늘 장 관심주로 셀트리온을 들고 와 주셨어요. 앞서도 잠시 얘기해 주셨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주가가 좀 좋게 가기도 했고요. 제약 바이오 관심을 계속 기울여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시죠? 셀트리온이 또 이번에 또 상당히 또 괜찮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네. 어쨌든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여가도 인하되고 사람들이 좀 지금은 약간 부자들만 할 수 있는 요즘 연예인들도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대중화되면은 결국은 수요자들은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네. 이제 셀트리온이 잘하는 거는 이제 국내 1위의 바이오 시밀러사죠. 그래서 복제약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비만 치료제가 잠깐의 인기로 그치고 대중화되지 않고 뭐 일부 연예인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만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인기가 몇 년 지나면 사그라들겠죠.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특허가 풀리고 이거를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으로 만들었을 때 안 팔린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어쨌든 특허가 풀리고 나중에 카피 해가지고 기존의 약값이 뭐 $250다, $1,000에서 $250 아까 낮춘다 그랬잖아요. $250를 하더라도 복제약을 만들면은 카피약이기 때문에 $100 미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근데 성능은 똑같아요. 성능은 똑같으면 사람들이 어쨌든 값이 싼 가성비가 좋은 셀트리온의 기업 이런 복제약을 네.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뭐라도 약이 더 유행하게 되면은 셀트리온은 다시 한번 또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좋았고 지금 일라이 릴리도 좋고 다시 제약 바이오 쪽에 흐름이 분다고 한다면 장기간의 주가 행보를 이겨내고 기술적으로 한 20만 원 선 위까지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졌다.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도말씀의 송범선 썬투자실장과 함께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